첫날 밤 품에 안긴 새색시의 몸은 뼈가 없는 문어처럼 기이하게 흐물거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엔 끈적한 점액질만 남긴 채 사라지던 그녀. 남편이 부엌 항아리 속에서 발견한 것은 스스로 갈비뼈를 하나씩 뽑아내며 곰슬개물에 몸을 구겨넣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노리는 건 당신의 정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녀를 보양식으로 먹게 만든 뒤 뱃속에서 당신의 단단한 뼈를 훔쳐 자신의 몸을 재건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외딴 마을에 칠성이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해가 일찍 떨어지고 밤이 되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적막한 곳이었는데, 칠성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 바로 아래에 외따로 떨어져 있어 밤이면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와 집을 삼키곤 했습니다. 칠성은 부지런하고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운 사내였으나 워낙 가진 것이 없고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어 마흔이 다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한 채 홀로 찬밥을 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낡은 초가삼간이었지만 그는 언젠가 맞이할지 모를 신부를 위해 마당을 쓸고 닦으며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어 놓곤 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늘 마른 장작을 채워 넣었고 방바닥은 군부를 지펴 따뜻하게 데워 놓았지만 그 온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칠성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덜컹거리며 울 때면 칠성은 윗목에 놓인 정화수 그릇을 바라보며 산신령님께 제발 이 지독한 외로움을 거두어가 달라고, 따뜻한 밥 한 끼 마주 보고 먹을 사람 하나만 보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어떤 존재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산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어와 뼈마디를 시리게 하던 날, 칠성은 산에서 나무를 한 짐 가득 해가지고 내려오던 길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오래된 고목 아래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선녀처럼 고웠으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지게를 벗어던지고 여인에게 달려가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여인은 가느다란 숨만 내쉴 뿐 대답하지 못하고 칠성의 팔에 힘없이 안겨들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한겨울 계곡물에 담갔던 돌처럼 차가웠고 이상하게도 사람의 몸이라기엔 지나치게 부드럽고 말랑거리는 느낌이 들어 칠성은 순간적으로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여인을 업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눕히고는 급히 미음을 끓여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며 밤새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여인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칠성이 그녀를 업고 내려올 때 등 뒤에서 느껴지던 감촉은 뼈대가 단단한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물이 가득 든 가죽 부대를 업은 것처럼 출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여자 없이 혼자 살아서 사람의 몸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린 탓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고 그저 이 가련한 여인이 정신을 차리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기적처럼 눈을 떴고 자신을 구해준 칠성에게 은혜를 갚겠다며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이웃 마을에서 난리통에 가족을 잃고 도망쳐 나온 처자라고 소개했는데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곱고 생김새가 달덩이처럼 훤해 칠성은 첫눈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밥을 짓는 소리,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모습은 칠성이 평생 꿈꾸어오던 행복한 가정의 모습 그 자체였기에 그는 이것이 꿈일까봐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몸을 추스른 여인은 갈 곳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고 칠성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했고 칠성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산에서 데려온 여인이 천하일색이라는 소문을 듣고 구경을 왔다가 그녀의 빼어난 미모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를 서늘한 기운에 뒷걸음질을 치기도 했습니다. 혼례는 조촐하게 물 한 그릇 떠놓고 치러졌지만 칠성은 누구보다 행복한 신랑이 되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신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치르기 전날 신부는 칠성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자신이 시집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인 붉은 옹기 항아리 하나를 안방 구석진 곳에 두고 절대로 열어보지 마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는 보통의 장독보다 조금 더 크고 유약이 검붉게 발라져 있어 어딘가 기괴한 느낌을 주었지만 칠성은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꿈만 같았지만 칠성은 아내와 함께 살며 점점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이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걸을 때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거리는 것을 넘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없이 흐르듯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칠성이 뒤를 돌아보면 아내는 분명 저 멀리 부엌에 있었는데 어느새 눈앞에 와 있거나 문지방을 넘을 때도 몸을 기묘하게 비틀어 마치 뱀이 담을 넘듯 유연하게 넘어오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워낙 몸이 날렵하고 유연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려 했었지만 가끔 그녀의 팔을 잡을 때마다 느껴지는 뼈 없는 듯한 물컹거림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피부는 갓 쪄낸 찹쌀떡처럼 희고 고왔지만 만져보면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묵을 만지는 듯한 서늘함과 축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 아내를 품에 안으려 하면 아내는 교태를 부리며 칠성의 품으로 파고들었지만 그 감촉은 단단한 뼈대가 느껴지지 않고 그저 한없이 부드럽게 칠성의 몸을 감싸 안는 형국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연체동물이 칠성을 휘감는 듯한 기분에 칠성은 흠칫 놀라기도 했으나 아내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면 그런 불길한 생각은 눈 녹듯 사라지고 애틋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칠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을 지어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칠성의 아내를 두고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칠성의 색시가 빨래를 할 때 팔이 기이하게 꺾이더라. 혹은 쭈그리고 앉은 뒷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헨리를 튼 뱀 같더라는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은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아내를 변호하며 화를 냈지만 정작 자신도 집안에서 아내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칠성은 밭일을 하다가 연장을 가지러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마루에 걸터앉아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바늘을 떨어뜨리자 허리를 굽혀 줍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기이하게 늘어뜨려 바닥에 닿을 듯이 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의 허리라기보다는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칠성이 인기척을 내자 아내는 순식간에 몸을 바로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긋 웃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헛것을 보았나 싶어 눈을 비볐지만 아내의 미소 뒤에 숨겨진 눈동자가 순간 짐승의 그것처럼
세로로 찢어진 듯한 착각이 들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칠성에게 시원한 숭늉을 건네며 땀을 닦아주었고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하여 칠성은 자신의 의심을 자책하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칠성은 아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고 특히 아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안방 구석의 붉은 항아리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그 붉은 항아리는 칠성의 집 안방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밤에 호롱불을 켜면 항아리의 표면에 불빛이 반사되어 마치 붉은 눈이 번뜩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청소를 할 때도 그 항아리 주변은 자신이 직접 닦겠다며 칠성이 근처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가끔 밤에 잠꼬대처럼 항아리를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항아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아내와의 약속을 깨면 그녀가 떠나버릴까봐 두려워 차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아리 근처에 가면 희미하게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꿀냄새와 짐승의 누린내가 섞인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칠성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는데 그것은 아내가 추위를 전혀 타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어 문풍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의 날씨에도 아내는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마당을 돌아다녔고 손발이 얼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추워질수록 더욱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아내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열이 많아 괜찮다며 사양했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아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칠성이 아무리 껴안아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칠성의 체온을 아내가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칠성은 온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칠성은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깨었는데 옆자리가 허전함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 보았지만 아내는 자리에 없었고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에는 끈적하고 축축한 액체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불을 켜 확인하고 싶었지만 문득 아내가 비밀을 들키는 것을 싫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방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칠성은 아내가 밤참을 준비하나 보다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질척한 것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이불에 묻은 끈적한 액체의 불쾌한 감촉 때문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 액체는 마치 콧물 같기도 하고 생선의 점액 같기도 했는데 손가락으로 문지르니 거미줄처럼 길게 늘어나며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칠성은 문득 낮에 마을 어르신들이 수군대던 말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산에서 내려온 요물일지도 몰라.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런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아내가 돌아와 자리에 눕는 순간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흙냄새와 피냄새, 비슷한 향기가 칠성의 코를 찔렀습니다. 아내는 칠성이 깬 것을 모르는지 조용히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정말로 뼈가 없는 것처럼 흐물거렸고 칠성의 다리에 닿는 그녀의 다리는 마치 차가운 뱀이 칭칭 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공포심에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혹시라도 아내가 자신의 두려움을 눈치챌까봐 자는 척 코를 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칠성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그 숨소리가 마치 칠성의 생기를 빨아먹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환한 미소로 칠성을 깨웠지만 칠성의 눈에는 그녀의 미소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칠성은 일터로 나가는 척하며 집을 빠져나왔지만 발길은 일터가 아닌 마을 어귀의 촌장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불안감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만 같았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촌장님이라면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촌장님 댁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칠성의 등 뒤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고,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애써 태어난 척 걸음을 재촉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칠성의 집에는 이제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음산함을 넘어 생명력이 서서히 말라가는 듯한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의 개조차 아내가 마당에 나오면 꼬리를 말아놓고 집 안으로 숨어버렸고, 닭들은 알을 낳지 않고 탑에 올라가 내려올 줄을 몰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생명들이 본능적으로 아내를 피하고 있었지만 오직 칠성만이 그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껍질을 씌워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칠성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그 싹은 지난밤의 끈적한 액체와 차가운 감촉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가져온 그 붉은 항아리가 이 모든 기이한 일들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 몰래 항아리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났지만, 그럴 때마다 아내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열어보시면 안 돼요. 서방님, 그러면 우리 인연은 끝이에요. 아내의 그 말은 애원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사랑한 여인이 어쩌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현실은 점점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짧아 어느새 산그림자가 마을을 덮기 시작했고, 칠성은 촌장님 댁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촌장님은 마당에서 집신을 삼고 있다가 칠성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지만 칠성의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에게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네며 자네 안색이 송장 같구먼.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하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찻잔을 쥔 손을 떨며 지난밤에 있었던 일과 아내의 기이한 행동들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촌장님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고, 긴 담뱃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뒤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올 것이 왔구나. 네, 그럴 줄 알았다. 산에서 주워온 것은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거늘. 칠성은 촌장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아내가 사람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뼈 없는 짐승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겉은 사람이나 속은 비어있어 남의 뼈를 탐하는 요물 말일세. 칠성은 촌장님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고, 아내의 흐물거리는 몸과 뼈가 없는 듯한 감촉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촌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 항아리, 필시 그 요물의 본체가 들어있거나 놈의 힘을 유지하는 비법이 담겨 있을 게야. 오늘 밤
절대 잠들지 말고 자는 척하며 아내를 지켜보게. 놈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칠성은 두려움에 몸을 떨며 만약 아내가 요물이라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고, 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 있던 낡은 부적 한 장을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고 있다가 위급할 때 꺼내게. 그리고 명심하게. 놈이 항아리 뚜껑을 열 때까지 절대 들키면 안 되네. 놈의 비밀을 알아야 쫓아낼 수 있어. 칠성은 촌장님의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미 마을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 칠성의 집에서 희미한 호롱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따뜻한 가정의 상징이 아니라 마치 칠성을 기다리는 거대한 짐승의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부적을 품속 깊이 찔러 넣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칠성을 맞이했는데,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우면서도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방님, 늦으셨네요. 씻기 전에 어서 들어오세요. 아내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같이 다정했지만 칠성의 귀에는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유혹하는 사냥꾼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그래, 오늘은 일이 좀 많았네 하고 대꾸하며 방으로 들어갔고, 아내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 붉은 항아리가 구석에서 칠성을 노려보고 있었고, 칠성은 오늘 밤 벌어질 일이 두려우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칠성의 코를 찌른 것은 낮보다 한층 더 짙어진 비릿한 꿀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칠성의 인기척을 느끼고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들어왔는데,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며 기이하게 길어지는 것을 칠성은 보았습니다. 저녁상에는 칠성이 좋아하는 나물과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지만 칠성의 눈에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아내의 손끝과 허리 놀림만이 들어왔습니다. 숟가락을 쥐는 아내의 손가락은 마디가 없는 듯 둥글게 휘어져 있었고, 국을 뜨기 위해 허리를 숙일 때마다 척추뼈가 도드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채워진 가죽자루가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밥을 밀어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듯 까칠하여 도무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슬쩍 아내의 눈치를 살폈는데,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싱글벙글 웃으며 칠성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따라 안색이 어두우십니다.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신지요?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이 칠성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촌장님이 주신 부적이 품속에 있다는 사실에 겨우 안도하며 아니네, 그저 날이 차서 몸이 으슬으슬한 모양이야 하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칠성의 이마에 손을 얹었는데 그 손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끈적한 습기를 머금고 있어 칠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날 뻔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라기보다는 갓 잡은 생선의 표면을 만지는 듯한 불쾌한 감촉이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다가오자 칠성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들릴 정도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구석에 놓인 붉은 항아리는 어둠 속에서 칠성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펴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항아리 쪽으로 쏠렸는데 왠지 모르게 항아리 뚜껑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빗질을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소리가 스르륵 스르륵 하고 나지 않고 질퍽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칠성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의 뒷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어깨선이 지나치게 둥글고 목이 기이하게 길어 보이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마을에는 이미 칠성의 아내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 있었는데 칠성은 며칠 전 주막에서 들었던 옆집 덕삼이의 말이 떠올라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덕삼이는 술에 취해 칠성에게 다가와 자네 색시 말이야. 밤에 마당을 돌아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더구만. 내가 헛것을 봤나 싶었는데 담벼락을 넘어갈 때 보니까 몸이 종이짝처럼 납작하게 눌려서 틈새로 빠져나가더라니까 하며 횡설수설했었습니다. 그때는 칠성이 술주정이라 치부하며 화를 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덕삼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쪽으로는 고개도 돌리지 않으려 했고 밤이 되면 아이들을 일찍 단속하여 집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칠성의 집 주변에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여우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갓난아이의 칭얼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자리에 누워 등잔불을 끄려다가 촌장님의 당부가 떠올라 오늘은 달이 밝으니 불을 켜두고 자고 싶구려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서방님 뜻대로 하셔요 하며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아내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고 감은 눈 위로 푸르스름한 핏줄이 비쳐 보이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고 자는 척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가 창호지 문을 긁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옆에 누운 아내의 호흡 소리가 점점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싸근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그르렁 하는 짐승의 숨소리로 변해가더니 나중에는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는 듯한 꼴깍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눈을 뜰 수가 없었지만 이불 속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몸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물렁해져 마치 젖은 손뭉치가 칠성의 옆구리에 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히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어날 때 관절이 꺾이는 소리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야 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소리 없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듯 스르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칠성은 실눈을 뜨고 아내의 동태를 살폈는데 그 모습은 칠성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공포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아내의 목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힘없이 꺾여 가슴팍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마치 뼈가 모두 녹아내린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끝에 달린 손가락들이 제멋대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칠성이 잠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 칠성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칠성은 숨을 멈추고 시체처럼 가만히 있었지만 아내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한 입냄새와 차가운 기운이 얼굴에 닿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내의 눈은 완전히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와 칠성의 볼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액체는 타는 듯이 차가웠고 칠성은 촌장님이 준 부적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칠성을 내려다보다가 안심했는지 다시 몸을 돌려 방구석에 있는 붉은 항아리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기어가는 모습은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는데 그녀는 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배를 이용하여 마치 자벌레처럼 꿈틀거리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그녀의 하체에서는 질질하는 소리가 났고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콧물 같은 점액이 흥건하게 묻어났습니다. 칠성은 이불을 걷어차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저것은 내 아내가 아니다. 저것은 요물이다. 칠성은 속으로 주문을 외우듯 되뇌며 아내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아내는 항아리 앞에 멈춰 서서 흐물거리는 팔을 들어올려 항아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서는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마치 벌떼가 날아다니는 소리 같기도 하고 깊은 동굴 속에서 바람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항아리에 귀를 갖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는데 그 언어는 칠성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괴한 억양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곧 때가 되었다. 뼈가 필요해. 아내의 중얼거림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칠성은 그 말 속에 담긴 섬뜩한 사리를 감지하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아내가 말하는 뼈가 누구의 뼈를 의미하는지 칠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탁해져 갔고 꿀 냄새와 섞인 피 비린내가 진동하여 칠성은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상체를 뒤로 젖히더니 입을 쩍 벌리고 고통스러운 듯 혹은 희열에 찬 듯한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속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이 살을 뚫고 나오려는 소리 같았습니다. 칠성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의 등 뒤로 울퉁불퉁한 무언가가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피부는 한계까지 늘어나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밖에서는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하던 동네 개들이 일제히 허공을 향해 짖어대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고 칠성의 집 마당에 있는 누렁이도 낑낑거리며 마루 밑으로 파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이 집안에 있는 존재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지금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공간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직 이 얇은 이불 하나만이 자신과 저 괴물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아내는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복이 스르르 흘러내리자 그녀의 맨살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칠성이 알던 여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고 척추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커먼 멍 같은 줄무늬가 길게 나 있었습니다. 갈비뼈의 윤곽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가슴과 배는 마치 물주머니처럼 축 늘어져 출렁거렸습니다. 칠성은 그 흉측한 모습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입을 틀어막고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배를 양손으로 잡고 주무르기 시작했는데 마치 밀가루 반죽을 치대듯 살을 뭉개고 펴는 모습이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고개를 쯤 돌려 칠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아내의 시선이 자신의 얼굴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자는 거야? 정말 자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쇠를 긁는 듯한 쇳소리로 변해 있었고 그 목소리에는 조롱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미동도 하지 않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노려보다가
다시 항아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지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항아리에 집중하더니 이번에는 손톱을 세워 자신의 가슴팍을 긁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젤리를 긁어내듯 끈적한 덩어리가 손톱에 묻어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덩어리를 입에 넣고 쩝쩝 소리를 내며 씹어 삼켰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야생짐승의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공포와 혐오감에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지만 촌장님의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는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저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내야만 살 수 있다는 생존 본능이 칠성을 깨어있게 했습니다. 방 안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고 촛불은 바람이 없는데도 심하게 요동치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내의 그림자가 벽을 타고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 마치 거대한 괴물이 칠성을 내려다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천장에서 무언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개를 살짝 들어보니 아내의 그림자에서 검은 액체가 배어나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칠성의 공포심을 극대화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새벽이 가까워 오는 듯 했지만 방 안의 어둠은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뼈를 뱉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녀가 입을 벌릴 때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희고 단단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무 막대기 같기도 하고 짐승의 뼈 같기도 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억지로 삼키려다 다시 토해내기를 반복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놈의 뼈가 필요해. 이걸로는 부족해. 아내의 중얼거림이 칠성의 귓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칠성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밤마다 사라졌던 이유, 이불에 묻어있던 점액,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흉흉한 소문까지. 이 여자는 뼈가 없이 태어난 혹은 뼈를 잃어버린 유물이었고 자신을 남편으로 맞이한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튼튼한 뼈를 취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칠성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촌장님이 준 부적을 꺼내 손에 꽉 쥐었습니다. 땀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부적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항아리 뚜껑에 손을 얹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항아리 뚜껑이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봉되었던 공기가 빠져나오며 슉 하는 소리가 났고 그 틈으로 참기 힘든 악취와 향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와 향긋한 꽃내음이 뒤섞인 기묘한 향이었는데 맞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독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멈추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드디어 금기시되던 항아리의 뚜껑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항아리 안에서는 붉은 김이 피어올랐고 아내는 그 김을 들이마시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가죽이 흐물흐물 녹아내리듯 처지기 시작했고 눈, 코, 입의 위치가 제멋대로 뒤틀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 인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로지 욕망에 찬 괴물의 형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항아리 입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안을 들여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오냐, 오냐,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 밤이 지나면 새뼈를 넣어주마. 아내는 항아리 속의 무언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칠성은 그 상대가 무엇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내가 번개같이 고개를 돌려 칠성을 쳐다보았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한 사람과 한 요물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내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기괴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안 자고 있었어? 다 보고 있었구나.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변해 있었고 그녀는 흐물거리는 몸을 날려 칠성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당장 덤벼들지 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몸에 박혀있던 가짜 뼈들을 하나씩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에서, 팔에서, 다리에서 나무 깎은 막대기들이 툭툭 튀어나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뼈가 빠져나간 자리는 풍선처럼 쪼그라들었고 아내는 점점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린 형체가 되어갔습니다. 이 꼴을 보고도 내가 좋아? 서방님,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아내는 끔찍한 웃음소리를 내며 뼈 없는 몸을 꿈틀거려 항아리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뿐이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이 밤의 끝에서 진실은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칠성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탁 투둑하는 메마른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칠성의 아내가 자신의 몸속에서 가짜 뼈대 역할을 하던 나무 막대기들을 하나씩 뽑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가 어깨를 비틀어 쇄골 부근을 짓누르자 살가죽을 뚫고 나온 것은 피 묻은 뼈가 아니라 매끄럽게 다듬어진 쌀이나무 가지였습니다. 칠성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기괴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이 불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덜덜 떨고만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통스러운지 아니면 시원한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신음소리를 흘리며 계속해서 팔과 다리에 박혀있던 나무들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뼈대가 빠져나간 아내의 팔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충돌어져 버렸고 형체를 잃은 살덩어리는 바닥으로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녹아내린 촛농이 바닥에 고이듯 기이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만은 여전히 칠성을 향해 고정된 채 그 찢어진 입으로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어 공포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보았느냐? 서방님, 이것이 내가 겪는 고통이다. 뼈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끔찍한 일인지 네가 알기나 하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리는 듯 먹먹하고 음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제야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그 비릿하고 달콤한 냄새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뽑아낸 나무 막대기들에 묻어있던 그리고 저 열린 붉은 항아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곰의 쓸개, 웅담과 온갖 약초를 섞어 만든 방부제의 냄새였습니다. 아내는 뼈가 없는 자신의 몸이 썩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매일 밤 저 독한 약물 속에 몸을 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촌장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내는 이제 척추 쪽에 박혀있던 긴 대나무를 뽑아내기 위해 몸을 기이하게 뒤로 젖혔는데 그 모습은 마치 활처럼 휘어진 것이 아니라 젖은 빨래를 짜듯 비틀린 형상이었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척추 대신 들어있던 대나무가 빠져나오자 아내의 상체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바닥에 철포덕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인간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창백한 살가죽과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근육 덩어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거머리나 민달팽이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흐물거리는 살덩어리가 된 아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붉은 항아리를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 배와 가슴을 바닥에 밀착시키고 꿈틀거리며 이동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고도 끔찍하여 칠성은 눈을 돌리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길게 남겨져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저 점액이 지난밤 자신의 이불에 묻어있던 그것임을 깨닫고 소름이 온몸을 휘감아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아리 앞에 도착한 아내는 흐물거리는 몸을 들어올려 항아리 입구에 걸쳤습니다. 뼈가 없으니 관절을 굽힐 필요도 없이 마치 액체가 병에 담기듯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출렁하는 소리와 함께 항아리 속에 검은 액체가 넘쳐 흘러 바닥을 적셨고 아내는 만족스러운 듯한 한숨을 내쉬며 그 좁은 항아리 속으로 자신의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항아리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턱없이 작아 보였지만 뼈가 없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괭리를 트는 뱀처럼 항아리 안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자리 잡았습니다. 항아리 속에는 검붉은 액체가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꿀과 웅담 그리고 짐승의 피를 섞어 만든 기이한 혼합물이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만 밖으로 내놓은 채 그 액체 속에 몸을 푹 담그고 있었는데 액체가 닿자 창백했던 피부에 생기가 돌고 푸르스름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끔찍한 목욕을 즐기는 듯 보였으나 이내 눈을 번쩍 뜨고 칠성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궁금하지? 내가 왜 너를 택했는지 이제 말해줄게. 나는 본래 이 산을 지키던 천년 묵은 여우였다. 인간이 되고 싶어 100명의 간을 빼먹으려다. 그만 산신령님께 들키고 말았지.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니라 옛 이야기 속에서나 듣던 구미호였던 것입니다. 칠성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벽을 짚고 겨우 버티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산신령님은 나를 죽이는 대신 뼈를 모조리 뽑아버리는 형벌을 내리셨어. 평생을 뼈 없는 고통 속에서 흙바닥을 기어다니며 살라고 하셨지.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 치욕을 네가 알기나 해? 여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꾀를 냈지. 인간의 뼈를 훔쳐 내 몸에 심으면 다시 걸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죽은 자의 뼈는 금방 썩어 문드러지고 산 짐승의 뼈는 내 몸에 맞지 않았어. 나무를 깎아 넣어봐도 이렇게 밤마다 웅단물에 담그지 않으면 살이 썩어 들어가니 이것도 한계가 있었지. 그녀는 항아리 밖으로 늘어진 자신의 흐물거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비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손은 마치 녹아내린 촛불처럼 형편없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너를 보았다. 칠성아, 너는 뼈대가 굵고 튼튼하며 평생 험한 일을 해와서 뼈가 아주 단단하더구나. 게다가 착해 빠져서 의심도 없고 산에서 주워온 여자에게 마음을 다주는 멍청한 사내지.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칠성이 느꼈던 사랑과 연민은 모두 이 요물에 계산된 연극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칠성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혼이 난 게냐? 내 뼈를 가져가려고.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인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살을 발라먹고 그 튼튼한 통뼈를 내 몸에 집어넣으면
나는 다시 완벽한 미인으로 태어날 수 있어. 산신령의 저주도 끊어낼 수 있다고. 여우는 광기에 찬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항아리 속의 액체가 그녀의 흥분에 반응하듯 출렁거렸고 방 안의 꿀 냄새는 더욱 역하게 진동했습니다. 오늘 밤이 바로 그날이야. 네가 깊이 잠들면 뼈를 추려내려 했는데 네가 깨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지. 산채로 뽑아내는 수밖에.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칠성을 향해 흉측한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칠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자비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싸워서 살아남는 길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 있던 촌장님의 부적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종이는 칠성의 식은땀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붉은 글씨는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네가 산신령님의 벌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칠성은 용기를 내어 호통을 쳤지만 여우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하늘, 산신령, 그 늙은이들은 여기 없어. 지금 이 방에는 너와 나, 그리고 네 뼈를 기다리는 이 항아리뿐이야. 여우는 항아리 턱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그녀의 몸이 서서히 솟아오르자 칠성은 뒷걸음질 치며 방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호지 너머로는 여전히 거센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우는 흐물거리는 몸을 채찍처럼 휘두르며 칠성을 위협했습니다. 순순히 뼈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하지만 반항하면 내 가죽을 벗겨 내 새 옷으로 삼을 것이다. 여우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항아리 속에서 충분히 기운을 차렸는지 몸놀림이 아까보다 훨씬 빨라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적을 쥔 손을 앞으로 뻗으며 촌장님이 일러준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웠습니다. 하지만 공포심 때문인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여우는 그런 칠성을 비웃으며 점점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꽃기호하는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밤의 정막을 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여우는 움찔하며 동작을 멈추고 창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칫,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서둘러야겠군. 여우는 조바심을 내며 항아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그녀의 몸이 항아리 밖으로 나오자 마치 거대한 뱀이 엘리를 풀고 일어나는 것처럼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여우가 항아리에서 나오는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이 다 빠져나오기 전에 아직 중심을 잡지 못했을 때 무언가 수를 써야 했습니다. 칠성의 눈에 아까 여우가 뱉어낸 나무 막대기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길고 날카로운 척추 역할을 했던 대나무 조각이 칠성의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용히 몸을 숙여 그 대나무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부적은 왼손에, 날카로운 대나무는 오른손에 쥐고 칠성은 결의에 찬 눈으로 여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냐, 덤벼라.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내 뼈 하나는 순순히 내주지 않을 것이다. 칠성의 고함 소리에 여우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겁에 질려 떨기만 하던 사내가 갑자기 대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우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감히 먹잇감 주제에 반항을 해? 내 너를 갈기갈기 찢어주마. 여우는 항아리를 박차고 칠성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뼈가 없어 예측할 수 없는 궤적으로 날아왔고 칠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여우의 공격은 빗나갔지만
그녀의 끈적한 몸이 칠성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옷이 닿은 부분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여우는 벽에 부딪혀 철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뼈가 없으니 충격도 흡수해버리는 듯 그녀는 금세 다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 안은 이제 난장판이 되었고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검은 액체가 사방에 튀어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여우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여우는 다시 공격할 기회를 노리며 칠성의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바닥을 기어다니는 뱀과 같았고 어느새 칠성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 부적이 얼마나 효험이 있는지 볼까? 여우는 칠성의 왼손에 들린 부적을 경계하면서도 칠성의 공포심을 자극하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칠성은 촌장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놈의 본체는 항아리에 있다. 항아리를 깨뜨리거나 봉인해야 해. 하지만 여우가 항아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기지를 발휘해야만 했습니다. 여우를 항아리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 틈에 항아리를 부숴버려야 했습니다. 칠성은 짐짓 뒷걸음질 치며 부엌 쪽문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살려만 주면 뼈를 내주겠다. 제발 목숨만은! 칠성은 거짓으로 애원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칠성의 비굴한 모습에 속아 넘어간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아프지 않게 단번에 끝내주마. 여우가 방심하고 칠성에게 거의 다다랐을 때 칠성은 손에 쥐고 있던 대나무 막대기를 여우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여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피했고 그 틈을 타 칠성은 몸을 날려 구석에 있는 붉은 항아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여우가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칠성은 항아리 앞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칠성은 옆에 있던 무거운 외그릇 요강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붉은 항아리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하는 맑고도 파괴적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나며 그 안에 들어있던 검붉은 액체가 사방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지자 여우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내 웅담, 내 약물, 내 놈이 감히. 여우의 몸은 급격하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피부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항아리 속의 액체가 그녀의 생명줄이자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자 여우는 급속도로 힘을 잃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칠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에 있던 부적을 꺼내 여우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부적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여우의 이마에 착 하고 달라붙었고 그 순간 강렬한 황금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우는 크아 하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져 방안을 대나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칠성은 눈이 부셔 팔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여우의 몸은 빛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며 연기처럼 흩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칠성의 발목을 휘감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칠성은 발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지만 여우의 끈적한 손길은 마치 깬처럼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나 혼자는 못 죽어. 네 뼈를 가져가야겠어. 여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빠졌지만 그 집념만큼은 섬뜩할 정도로 즐겼습니다. 칠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그때 깨진 항아리 조각 중 날카로운 파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주저없이 그 파편을 집어들고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우의 팔을 향해 내리찍을 준비를 했습니다. 칠성은 손에 쥔 날카로운 항아리 파편을 높이 쳐들었다가 자신의 발목을 또 짜매고 있는 여우의 팔을 향해 망설임 없이 내리찍었습니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파편이 여우의 팔에 박혔지만 붉은 피가 솟구치는 대신 검고 끈적한 진물만이 터져나와 칠성의 바지를 적셨습니다. 여우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칠성의 발목을 놓아주었는데 그 비명소리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기괴하여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그 틈을 타 뒤로 물러나며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손에 쥐고 있던 부적의 기운이 더욱 강해지며 방 안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 부적이 붙은 여우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에 타는 종이처럼 뒤틀리고 오그라들었습니다. 항아리 속의 약물이 사라지고 부적의 힘이 작용하자 여우가 유지하고 있던 인간의 형상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곱던 피부는 말라 비틀어진 가죽처럼 변해 벗겨지기 시작했고 탐스럽던 검은 머리카락은 한 움큼씩 빠져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안 돼. 내 몸이, 내 뼈가. 여우는 절규하며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것은 녹아내린 살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아니었으며 천년을 묵어 썩어가는 요괴의 본색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메우던 비릿한 꿀냄새는 이제 역겨운 노린내와 썩은 악취로 바뀌어 칠성의 코를 찔렀습니다. 여우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칠성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려 했지만 뼈가 없는 몸은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에 엎어질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공포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칠성의 호통과 함께 부적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오자 여우는 크아 하는 단말말을 내뱉으며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거대했던 여인의 형체는 점점 작아져 마침내 털이 다 빠지고 앙상하게 마른 붉은 여우 한 마리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여우는 더 이상 칠성을 공격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놈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성과 깨진 항아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열려있는 방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뼈가 없어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뒷다리를 질질 끌며 기어가는 꼴이 처량하기까지 했으나 칠성은 결코 마음을 놓지 않고 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주시했습니다. 여우는 마당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지면서 원통함과 분노가 섞인 긴 울음소리를 남겼습니다. 아우. 그 소리는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치며 멀어져 갔고 칠성의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기운도 놈과 함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여우가 사라지자 긴장이 풀린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손발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방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여우가 쏟아낸 검은 액체와 점액질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여우가 뼈 대신 몸에 박아 넣었던 수십 개의 나무 막대기들이 나뒹굴고 있어 마치 괴기스러운 제사상을 엎어놓은 듯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무슨 일 있는가? 대문 밖에서 다급하게 칠성을 부르는 소리는 다름 아닌 촌장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이어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비명 소리가 났는데 도둑이라도 든 건가? 어서 들어가 보세.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열리고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칠성의 집에서 난 요란한 소리와 여우의 울음소리가 잠든 마을 사람들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짚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운 오물에 젖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이 가장 먼저 달려와 칠성의 어깨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살아 있었구나. 그 요물은 어찌 되었느냐? 칠성은 말할 기운도 없어 손가락으로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촌장님과 마을 장정들이 조심스럽게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 참혹한 광경에 모두들 억 하고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 안의 참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괴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기이한 나무 막대기들, 깨진 항아리에서 풍기는 지독한 양내와 노린내, 그리고 곳곳에 묻어있는 끈적한 점액질은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덕삼이가 횃불을 들어 방 안쪽을 비추자 구석에 떨어져 있는 여우의 털뭉치와 찢어진 소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인가? 뼈가 나무였단 말인가? 한 마을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대나무 뼈대를 집어들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떨어뜨렸습니다. 촌장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을 살피더니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예상이 맞았어. 뼈 없는 여우가 칠성이의 뼈를 탐내어 사람 행세를 했던 게야. 저 나무 막대기들을 보게. 뼈 대신 저것들을 몸에 받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나. 그러니 밤마다 저 항아리 속 웅단물에 몸을 불려야만 살 수 있었던 거지. 촌장님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칠성이 겪었을 공포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둘러싸고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자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촌장님 아니었으면 오늘 밤 제삿날이 될 뻔했어. 칠성은 촌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촌장님이 주신 부적과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니네, 자네 탓이 아니야. 외로움이 틈을 만들고 요물은 그 틈을 파고드는 법이지. 자네가 용기를 내어 맞서 싸웠기에 이긴 걸세. 이제 다 끝났으니 마음 놓게. 촌장님의 자애로운 목소리에 칠성은 긴장이 풀리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흉한 것들을 이대로 두고 잘 수는 없지. 우리가 치워주세. 장정들은 빗자루와 걸레를 가져와 방 안의 우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점액질은 물로 잘 씻기지 않아 잿물을 가져와 문질러야 했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은 마대 자루에 담아 멀리 산깃뱃에 묻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낙네들은 집에서 소금을 한 바가지씩 가져와 칠성의 집, 마당과 방 구석구석에 뿌렸습니다. 우니, 관치, 잡귀야, 물러가라. 부정한 것들은 얼씬도 하지 마라. 소금 뿌리는 소리가 좌르륵하며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서 나온 기괴한 나무 뼈대들은 마당 한가운데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마른 나무라 불이 잘 붙었는데 타오를 때마다 피익 하는 젖은 나무 타는 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꽃을 바라보며 침을 뱉어 부정을 씻어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르면서 집안에 남아있던 음산한 기운과 악취도 함께 태워버리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비로소 아니 그 여우와의 질긴 악연이 끊어졌음을 실감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청소가 얼추 마무리되자 새벽빛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칠성은 부엌에서 시원한 냉수를 떠와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이웃분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칠성이 고개를 숙이자 옆집 덕삼이가 껄껄 웃으며 칠성의 등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이웃 좋다는 게 뭔가? 자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지. 나중에 장가 다시 갈 때 국수나 많이 삶아주게. 덕삼이의 농담에 사람들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굳어있던 칠성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촌장님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칠성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이번 일로 너무 상심하지 말게. 산다는 게 다 그렇네. 좋은 일도 있고 겁은 일도 있는 법이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번 액땜을 크게 했으니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걸세. 칠성은 촌장님의 말씀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결혼 생활이 마치 긴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칠성은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자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아,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보세. 밥 잘 챙겨 먹고 문단속 잘하게. 이웃들의 따뜻한 인사가 칠성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졌고 불에 탄 나무 재만이 검게 남아 지난밤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텅 빈 방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우가 머물던 흔적은 모두 지워졌고 구석에 놓여있던 붉은 항아리의 자리는 죄하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는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 희망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자 집안에는 다시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겠지만 어제와는 달리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이웃들이 있고 자신을 지켜준 촌장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솥뚜껑을 열며 하얀 김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여우의 비릿한 향기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해는 어느덧 산등성이 위로 솟아올라 칠성의 집마당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햇살은 마당에 뿌려진 하얀 소금, 알갱이들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밥알이 씹히는 느낌,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느낌. 이 모든 평범한 감각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뼈 없는 신부는 사라졌지만 칠성에게는 단단한 삶의 뼈대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헛된 환상이 아닌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진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은 물 흐르듯 흘러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덮으려는 듯 산골 마을에도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집 마당 구석구석에 뿌려졌던 하얀 소금들은 봄비에 녹아 땅으로 스며들었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겨우내 굳게 닫아 걸었던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방 안가득 고여있던 묵은 공기를 봄바람으로 씻어냈습니다. 여우가 남기고 간 비릿한 냄새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대신
뒷산에서 불어오는 진달래 향기와 흙대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자신이 겪었던 일이 마치 아주 긴 악몽이었던 것처럼 느껴져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칠성을 보면 측은한 눈빛 대신 존경과 대견함이 담긴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여우 홀린 놈이라는 놀림 대신 여우 잡은 장사라며 칠성을 지켜 세우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장날이면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걸치던 노인들은 칠성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순둥이 칠성이가 말이야, 뼈없는 여우가 덤벼드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항아리를 박살냈다지 뭔가. 우리 마을의 정기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칠성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든든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여우가 웅담 물을 쏟아 썩어버린 안방의 구들장을 다 뜯어내고 냇가에서 튼튼하고 평평한 돌을 골라와 새로 깔았습니다. 황토를 개어 바닥을 바르면서 칠성은 땀방울을 뚝뚝 흘렸는데 그 땀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지난날의 헛된 욕심과 외로움도 함께 묻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새로 바른 방바닥은 매끄럽고 단단했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온기가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칠성은 이제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투박하지만 속이 꽉 찬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깐 구들장처럼 단단하고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님은 말끔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허허,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구먼. 자네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 촌장님은 마루에 걸터 앉아 칠성이 내온 시원한 식기를 들이키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귀신국할 노릇도 겪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도 하는 법일세. 중요한 건 그 굴에서 어떻게 살아서 나오느냐지. 자네는 튼튼한 뼈대만큼이나 마음심지도 굳건했기에 이겨낸 게야. 칠성은 촌장님의 말씀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는 헛된 것에 눈길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농사철이 다가오자 칠성은 이웃집 덕삼이와 함께 품앗이를 하며 들러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묵묵히 밭을 갈았지만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밭고랑을 만들고 씨앗을 뿌리는 동안 덕삼이는 칠성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자네, 이제 집도 정리됐고 마음도 추스른 것 같은데 저기 아랫마을 과수원 집 딸이 참 참하다더구만. 한번 만나볼 생각 없는가? 칠성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당분간은 혼자가 편하네.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다 또 사단이 날까 무섭기도 하고 지금은 이 흙냄새와 바람소리가 더 좋네 그려. 칠성의 대답은 거절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외로움이나 서글픔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서도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뼈없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동반자는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뼈대가 되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억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포지지를 하는 팔에 힘을 주며 흙을 뒤집을 때마다 솟아오르는 건강한 흙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냄새였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름이 되자 칠성의 집 마당엔 봉숭아와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밤이면 반딧불이가 날아와 마당을 수놓았고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저녁을 먹고 마루에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는데 더 이상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제는 어둠 또한 하루를 쉬게 해주는 포근한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칠성의 곁에는 마을 어귀에서 떠돌다 칠성이 거두어준 누렁이 한 마리가 엎드려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짐승이지만 주인을 위해 짖을 줄 알고 따뜻한 체온을 나눌 줄 아는 이 누렁이가 뼈 없는 미녀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친구였습니다. 장마가 찾아와 며칠 동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칠성은 방 안에 앉아 멍석을 짰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마당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개구리들이 요란하게 울어대는 소리를 들으며 칠성은 한 올 한 올 짚을 엮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짚의 거친 감촉이 좋았습니다. 문득 방구석, 예전에 붉은 항아리가 놓여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칠성이 직접 짠 튼튼한 나무 괴짝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겨울에 이불 소목과 이불이 차곡차곡 개어 있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있던 자리에 생활의 흔적이 채워지니 기억 속의 두려움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가을이 오자 마을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칠성의 밭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여물었습니다. 칠성은 수확한 팹쌀과 고구마를 지게에 지고 가장 먼저 촌장님 댁을 찾았습니다. 촌장님,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제일 먼저 맛보여드리고 싶어 가져왔습니다. 촌장님은 칠성의 정성에 감동하며 칠성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다 배부르네. 칠성은 마을 회관에도 수확한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넉넉한 인심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푸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칠성은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정자나무 아래 멍석을 깔고 집집마다 음식을 해와 나눠 먹으며 풍악을 울렸습니다. 칠성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들이 주는 술이나 받아 먹었겠지만 이제 칠성은 당당히 사람들 틈에 섞여 떡매를 치고 술잔을 권했습니다. 어이, 칠성아범, 힘이 장사야. 장사, 그 뼈 없는 여우도 이 떡매질 한 방이면 납작해 죽겠어. 사람들의 짓궂은 농담에도 칠성은 허허. 그놈은 떡매보다 항아리 깨는 소리를 더 무서워하더구만 하고 받아치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을 길을 대낮처럼 비추었고 칠성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 발걸음이 가벼웠고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누렁이가 꼬리를 치며 반겨주었습니다. 칠성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너도 배고프지? 들어가서 맛있는 거 주마. 칠성은 이제 텅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자신이 지켜낸 나의 보금자리였고 내일의 노동을 위해 쉴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와 첫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칠성은 1년 전 산에서 여인을 업고 내려왔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지금 내리는 눈은
포근하게 세상을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칠성은 부엌에 들어가 팥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빚은 새알심을 동동 띄워 정성껏 끓였습니다. 팥의 붉은색이 잡기를 쫓아낸다는 속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에 호호 불며 먹는 뜨끈한 팥죽 한 그릇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팥죽 끓는 소리가 방 안의 정막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다 끓인 팥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가져온 칠성은 먼저 윗목에 놓인 정화수 그릇 옆에 작은 종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으로 팥죽을 조금 떠서 놓으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조상님, 올 한 해 무사히 넘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안에 다시는 나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십시오. 칠성의 기도는 예전처럼 무언가를 갈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가진 평온함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빌기보다 지금의 안녕을 지켜달라고 비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칠성은 아랫목에 앉아 팥죽을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뱃속을 든든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씹으며 칠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방 안은 따뜻했으며 배는 불렀습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칠성은 팥죽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숭늉까지 마신 뒤 배를 두드리며 이불을 폈습니다. 새로 솜을 틀어넣은 목화솜. 이불은 푹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베개에 머리를 누이며 길게 하품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잠드는 것이 무서워 뒤척였지만 이제는 머리만 대면 코를 골며 토쳐 떨어졌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칠성은 굳이 베개 하나를 더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좋은 인연이 닿으면 그때 채워지겠죠. 지금은 이 넓은 이불을 혼자 독차지하고 뒹굴 수 있는 자유가 더 좋았습니다. 칠성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리며 뼈마디가 노곤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꿈결의 칠성은 다시 산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을 잃고 헤매거나 요괴를 만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산길을 튼튼한 두 다리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정상에 서는 꿈이었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 풍경이 평화롭게 내려다 보이고 멀리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겨운 풍경이었습니다. 꿈속의 칠성은 가슴을 활짝 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의 내면이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보여주는 길몽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여느 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아침이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나가 쌓인 눈을 쓸었습니다. 쓱싹, 쓱싹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 앞까지 눈길을 낸 칠성은 허리를 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희망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아이들이 눈싸움을 하러 뛰어나왔다가 칠성을 보고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눈사람 같이 만들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에 칠성도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이들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칠성의 집은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뼈없는 신부가 가져왔던 공포와 어둠은 이제 옛 이야기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단단한 뼈대를 가진 칠성의 건강한 삶만이 남았습니다. 칠성은 알았습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몸속의 뼈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땀과 이웃과의 정,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뼈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뼈대가 튼튼하다면 세상 어떤 요괴가 찾아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밤 편안히 누우셨는지요? 여러분의 등 밑을 받쳐주는 따뜻한 이불처럼, 그리고 칠성이 다시 찾은 평온한 일상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기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다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과 용기 앞에서는 맥을 못 추고 사라지는 법이지요. 부디 오늘 밤은 뼈 없는 요괴의 악몽 따위는 꾸지 마시고 따뜻한 팥죽 한 그릇 먹은 듯 든든하고 포근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깊어가고 칠성네 집 굴뚝에서는 내일 아침을 준비하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를 것입니다. 바람이 차고 별이 총총한 이 밤, 모든 걱정, 근심 내려놓으시고 깊은 잠에 드십시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지만 여러분의 내일은 칠성의 새 아침처럼 밝고 희망찰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